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0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2부 시작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한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하게 닦는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번 따뜻한 물에 60분간 담았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각질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뒤바뀌었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한다. 이 앞뒤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하게 닦는 게 아니라 비누로 꼼꼼하게 닦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죠. 각질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주고,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내면 안 되고 어떡하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가 답입니다. 5번 따뜻한 물에 60분간이 아니고 10 내지 15분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입니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3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 쪽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4번 옆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어깨에서 손목이 아니라 손목에서 겨드랑이 쪽, 말초에서 중심부니까 앞뒤가 뒤바뀌었고, 두 번째는 복부를 배꼽 중심으로 어떤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3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이 아니라 발 쪽에서 허벅지. 이것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말초에서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옆으로 돌려 눕혀서 둔부에서 목 쪽이 아니라 목에서 둔부 쪽으로 뒤쪽을 닦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다가 답입니다. 5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만약에 주사를 맞고 있지 않다면 편마비 환자의 단추 달린 옷을 입는 순서는 어떻게 되죠?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자, 정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마비된 쪽에서 건강한 쪽인데, 마비된 쪽은 왼편이니까 왼쪽 팔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액 주머니가 먼저 나가야 되고 오른쪽 팔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마비된 쪽 팔 넣고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맞고 있으니까 수액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팔이 따라 나오기지, 만약에 팔이 나온다면 수액 주머니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액이 들어가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항상 손보다 수액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정답은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이 답입니다. 54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3번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3번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높인다.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지면 넓히는 건 맞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고, 2번은 맞아요.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전환해서 해야 되겠고, 3번은 다리를 모으고가 아니라 적당히 벌리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해서 모으는 게 틀렸고요. 네 번째는 무릎을 펴면 안 되죠.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게 하는 것. 둘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손목이나 팔꿈치 작은 근육을 사용하면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가 정답입니다. 55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래 자세로 눕힌다. 2번 청심환을 머리고 옆에서 관찰한다. 3번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4번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 대처 방법입니다. 자, 56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지금 여러 가지 자세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옆으로 누운 자세죠. 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는 바로 1번이고요. 2번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할 때, 숨이 차거나 또는 얼굴을 씻길 때, 또 식사나 위관 영양을 할 때는 반앉은 자세, 반좌이라도 하는 2번이라 56번의 답은 바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3번은 뭐 베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머리 뒤쪽이라든가 이 무릎 뒤쪽에 받쳐놓은 자세고, 5번은 완전히 누운 자세인데 이건 앙와위라고 나오고 똑바로 누운 자세죠. 주로 휴식이나 잠을 잘 때 취하는 자세고, 4번은 엎드려 있는 자세예요. 복이라고도 얘기하죠. 등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근육을 쉬게 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문제가 갑자기 숨쉬기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입니다.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서 돌려 눕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돌려 눕히는 환자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세 번째,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이 위로 올라가거나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우리 문제의 내용이에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가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는 게 정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엉덩이를 조금씩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필요하다면 베개를 이용해서 등과 필요한 부위를 받쳐 넣는 게 그 방법입니다. 58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를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 이동하는 방법. 예, 그림 문제입니다.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뒤로 약간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그림, 2번이 답입니다. 59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2번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5번 전후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하는 것. 예, 보행 연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행 벨트 이동하는 방법도 곧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 벨트를 묶는 부분은 허리 부분에 보행 벨트를 묶고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죠? 불편한 쪽 뒤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9번의 답도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서 몸을 지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6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면 왼쪽 편마비인데 지팡이를 짚었어요. 근데 보행할 때래요. 보행할 때라는 건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평지를 걸어갈 때 이런 말이죠. 평지를 걸어갈 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팡이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1번과 2번 중에 하나일 테고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가야 되니까 왼쪽 편마비니까 어디가 불편하죠? 왼쪽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게 정답입니다. 61번 문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이동욕조, 2번 수동 휠체어, 3번 배회감지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전동 침대.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이동욕조 대여입니다. 수동 휠체어 대여예요. 배회감지기도 대여 품목이에요. 전동 침대 대여입니다. 대여와 구입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외우기 힘드시죠? 예, 쉽게 말하면 덩치가 크고 다시 다 소독해서 써서 가능한 거는 대여예요. 근데 또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더라도 남이 쓰는 거 소독해서 상관이 없죠. 근데 구입하는 거는 작거나 몸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 닳아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서 말하는 구입한 거에는 뭐가 있냐면 성인용 보행기 물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변기는 우리 몸에 닿죠. 이동 변기, 간이 변기 다 몸에 닿기 때문에 구입이고요. 목욕의자 어떻습니까? 예, 맨몸으로 닿는 거니까 목욕의자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한 손잡이, 미끄럼 방지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지팡이도 닳아 없어지고 이렇게 직접 몸에 닿거나 닳아 없어지는 거는 사야 돼요. 그리고 욕창 예방 방석 요것도 사야 되겠고 요실금용 팬티 다시 재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여와 구입이 동시에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구입 가능한 거 말씀드리면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집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2번입니다. 간이변기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간이변기라는 거는 침상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변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변기의 조건은 이거는 보통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냄새가 날 수 있고 흐를 수 있으니까 덮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죠. 내열성이 있어야 돼요. 소독을 했을 때 오그라붙으면 안 되겠죠. 또 다른 거는 눈금이 있어야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금이 있어야 되고 또 색깔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이나 투명한 바탕이어야 되는 것이 간이변기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가 답입니다. 63번입니다.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는다.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은 잘게 잘라서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거나, 그 다음에 떠먹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 묽으면은 살에 걸림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3번 반숙보다 완숙 너무 빡빡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맛이 강한 소스는 또 침해 분비를 너무 늘리기 때문에 사례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가 답입니다. 64번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4번 세탁물에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 말린다인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말려야 냄새가 덜 난다고 그러죠. 헹구지 않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1번부터 살펴보면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아야 섬유가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탈수 시간을 길게 하면 의리에 따라 달리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탈수를 하면은 주름이나 의리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리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붕상수에 담았다가 헹구지 않고가 답입니다. 4번은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하면 오히려 얼룩이 잘 안 빠지겠죠. 그때 빨아야 되겠고,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죠.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자,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햇님에다가 그늘이 터 있고 옷걸이라고 써 있죠. 자, 1번 수건, 2번 이불, 3번 스웨터, 4번 면 티셔츠, 5번 노란색 블라우스. 답은요? 5번이죠. 노란색 블라우스. 자, 이렇게 그늘에다가 옷걸이에 걸어 말려라 이런 표시인데, 합성 의류나 색상에 있는 무늬가 있는 옷을 햇빛에 직접 말리게 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늘에 말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실기 2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